네, 오늘부터 격주 목요일마다 새로운 코너 선보입니다. 이름하여 장신뉴스. 단신 뉴스는 다르지 않습니다. 길고 깊이 있는 뉴스를 다루는 장신뉴스. 예,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신인규 정당 바로서의국 대표, 장신커플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왜 인사를 주저주저 하십니까? 예. 저까지 포함해서 단신들이 모여서 이런 장신뉴스 이런 이야기 하니까 나중에 짤 돌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드네. 예. 예. 다리 잘려가지고 뭐 이렇게 짤 돌 것 같은 그런. 아니, 저 이게 그 정도는 아닙니다. 저도. 아니. 장윤선 기자. 저도 단신까지는 아닌데. 예. 예. 근데 전 이거 하나 볼 때마다 참 그 작가님들의 이런 그 명칭의 센스에 얼마나 저는 고민이 참 많으실까. 놀라고 있습니다. 일단은 뉴스라고 또 이렇게 장명을 해준 것도 두 분의 팩폭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예, 토론이 아니고 이건 거의 뉴스다. 예.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검찰에 이제 출석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금 분기점이 다가왔습니다. 그죠? 그렇죠. 또 다시 이제 또 그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이른바 이제 사법 리스크가 다시 또 막 이제 피어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건데요. 벌써 네 번째. 그렇죠. 네 번째 소환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번째. 그러니까 추울 때 막 됐고요. 이제 더울 때 이제 또 이렇게 되는 건데 어찌됐든 어젯밤에 간밤에 또 이제 최강시사 올 때 그냥 오면 안 되니까 취재를 했죠. 민주당 지도부 최측근한테 물어봤어요. 이재명 대표 내일 뭐 출석 앞두고 심경이 좀 어떤 것 같습니까? 물어봤더니 매우 당당이다. 최측근은 매우 당당하다고 말했다. 보통이나 조금 당당 아니고 매우 당당이다. 이제 이렇게 그 얘기 좀 꼭 좀 해주세요.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여하튼 근데 또 이제 비명계 쪽에서는 최근에 많이 위축돼 있다. 이제 이렇게 서로 다른 이재명 대표가 위축돼 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그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뭐 오늘 출석하는 모습을 좀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어찌됐든 뭐 친명 비명 서로 너무 극단적 판단을 하고 있어서 가운데가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가운데가 없어서 어찌됐든 가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배임을 입증하기에는 반대 증거가 너무 많고 그리고 영장실질심사 혹여 간다 하더라도 기각될 거다. 뭐 이런 전망을 하고 백현동.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반대로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 내부에서는 그런 판단을 한대요. 이재명 대표 이대로 쭉 총선까지 갔으면 좋겠다. 계속 흔들면서. 뭐 이런데 사실 용산은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 용산은? 네, 원칙대로 해서 수사해서 보낸다. 뭐 이런 입장이더라라는 주장이 근데 너무 많은 그 여의도 정치권의 설왕설래가 있어서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정치공학적 주장이고 신인규 대표는 어떻게? 근데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 사건은 이게 사법의 정치화가 너무 심각하게 전 이미 진행이 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자정 기능을 잃을 정도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와버렸다. 이거는 원래는 이재명 대표 전 혐의가 있어서 수사가 시작됐다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치적인 고려들과 배경들이 너무 많이 개입이 되면서 이제는 이거 정치 수사화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메뚜기처럼 계속 뛰었어요. 대장동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은 사실은 국민의힘도 원했던 거지만 이재명 대표도 원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쪽 진영이 다 이 정치화를 원하고 있다. 이걸 저는 배경에서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원래는 8월 영장설이 되게 유력했어요. 근데 저는 영장 안 칠 것 같았거든요. 그 이유가 국민의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아까 우리 장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쭉 놔두는 것이 더 유리하다라는 판단도 깔려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영장을 친다는 것은 현직 야당 대표 아닙니까? 이건 거의 법원에서 끝판 결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기는 쪽은 모든 걸 얻고요. 지는 쪽은 모든 걸 잃는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기각돼 버리면 그럼 뭐 이제 뒤집어지는 거죠. 이재명 대표가 이제 완전히 이제 부활하는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정부에서는 이것도 무리수 던질 필요 없다. 어차피 지금 이재명 대표가 못 하고 있고 리더십도 없는데 오히려 민주당 대표직을 유지하면서 더 이렇게 질질 끄는 것이 더 유리하고 그 과정 속에서 민주당의 다른 혐의들, 다른 의원들의 다른 혐의들이 나오면서 같은 거. 뭐 그거 외에도 지금 뭐 여러 가지 수사 들어가는 사안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그 자신감 속에 오히려 영장 치는 무리수를 안 둘 것이다. 저는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다양한 경로에 대해서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저 얘기도 있어요. 근데 이제 무슨 얘기냐면 8월 말고 9월에 친다. 그러니까 8월에는 어찌됐든 한번 그 오늘 소환 조사를 하고 8월 말경에
이제 오늘은 백현동이고 조만간 이제 대북송금 그렇죠. 사건으로 쌍방울 사건으로 한 번 더 부른다. 네. 그리고 나서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그때 칠 거다. 그럼 9월입니까? 그렇죠. 예.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예. 그렇게 되니까요. 이제 아마도 그렇게 될 거다. 그래서 실제에 이제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건의 본질은 어쨌든 그 이제 사법적 판단을 요구하는 그런 게 아니라 완전히 정치화돼 있어서 초반만 하더라도 뭔가 혐의가 있으니까 이재명 대표 불러서 소환하겠지. 그래도 대한민국 검찰이 아무것도 없이 사람 부르겠어. 이렇게 했다가 대장동 성남FC 변호사비 대납 그다음에 쌍방울 뭐 대북송금 이렇게 이러면서 계속 지난한 과정 속에서 막 본질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뭐였지? 뭐 때문에 불렀지? 그래서 이게 혐의가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이거 완전히 정치적으로 가는 거 아니야? 라는 국민적 판단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사실은 검찰도 곤란해졌다. 이런 얘기를 민주당 안에서는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근데 저는 매우 안타까운 이게 대한민국 현실이라고 보는 것이 저는 검찰이 그동안에 문재인 정부 때부터 이게 지금 나온 의혹 아닙니까? 그때는 오히려 눈치 보면서 수사를 안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정권 바뀌고는 수사를 하고 있는데 온갖 정치적 오해를 받으면서도 검찰이 계속 정치적인 그런 행보를 하고 있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검찰은 양 정권에서 다 지금 정치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그 오명. 그러니까 저는 평범한 검사님들 지금 뭐 형사부나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에게는 참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이 대한민국 검찰이 정치의 한복판에 서 있다. 이 오명을 어떻게 씻을 것이냐는 이제 검찰의 저는 막중한 이제 숙제가 된 거 아니냐. 그래서 젊은 검사들이 이거 그만하고 싶다. 아니 솔직히 뭐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특수수사를 이렇게 길게 하는 예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특수수사 원칙에도 맞지가 않고 만약에 증거가 없으면 빨리 그냥 불기소 처분하고 끝내는 게 맞죠. 근데 이거를 질질 끌면서 정치인에 대한 수사를 오래 지속한다라는 것은 검사들이 원치 않더라도 이건 정치 한복판에 또 들어가는 것이고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다 이 사건을 정치 쟁점화를 시키고 싶어 하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검찰이 사실상 놀아나는 것이다. 그러면 검찰이 가지는 공익의 대표자로서의 신뢰 그리고 정의를 구현하겠다는 그 검찰의 사명감은 도대체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은 검찰 스스로도 저는 반성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근데 민주당은 제가 취재해 보면 막 이게 계속 정치적으로 끌려가는 것에 대해서 원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 사건이 계속 뭐 이재명 대표 주변에서 있기보다는 빨리 정리됐으면 좋겠다. 그렇겠죠.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그런 거예요. 영장 칠 거면 차라리 8월에 쳐라. 그러니까 8월 임시회가 끝나고 그다음에 9월 정시국회 사이에 한 이틀 남는데 그때 쳐라. 그러면 그냥 가면 되는 거 아니냐. 비회기가 되니까. 검찰은 절대 그렇게 안 하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목적이 딴 데 있는 거 아니냐. 원치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적이 딴 데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검찰의 정치화, 이거 정치 검찰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민주당은 지적을 하는 거죠. 사실은 최은순 씨 그 대통령 장모도 그렇고 주가 조작 의혹 사건도 그렇고 거기에 관해서는 상당히 검찰이 미온적이었다라는 것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박영수 특검도 수사 안 하다가 이제 최근에 구속이 된 거죠. 아니 그 아직도 그 50억 클럽 뭐 김수남 총장 아무도 다 수사 권순일 대법관 다 수사를 안 하고 있고. 박영수도 계속 봐주는 것 같다가. 그러니까요. 국민들은 계속 그런 거는 보고는 있어요. 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지금 세게 수사하고 누구는 봐주고 있고 제대로 압수수색 영장 예컨대 최수근 상병 문제만 하더라도 평소에 검찰 같으면 벌써 다 압수수색 들어가고 했어야 되는데 전혀 특히 공수처가 너무 안 움직인다. 이제 이런 비판도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검찰, 경찰, 감사원 그리고 선관이라고 하는 이런 모든 기관들이 지금 정치적 중립의 의심을 강하게 받고 있기 때문에 전 이것이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이 사회 시스템의 면에서는 상당히 이것은 아픈 부분이고 전 이 부분이 극복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 정치도 연달아서 이게 정상화되기가 어렵거든요. 진짜 정말 중요한 말씀을 신 변호사님 하신 건데요. 저게 바로 신뢰도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와 국가에 대한 신뢰도가 해체되거나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안 믿어요. 뭐 저 또 무슨 정치적 목적이 있겠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좀 됐어요. 그러니까 뭐 해시태그로 각자 도생, 무정부 상태 이런 게 계속 도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여론에 신경 쓰지 않는다. 10%로 지지율이 떨어지더라도 개혁은 하겠다. 그런데 정말 하겠다고 했던 개혁 의제가 노동개혁, 뭐 교육개혁, 노동, 교육, 연금 이거 하나도
손을 못 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개혁 이슈는 하나도 다루지 못하면서 비본질적인 이슈들에 대해서 계속 정치만 하고 있는. 그러니까 정쟁의 도구로 쓰는데 이거 그러니까 내년 4월 총선까지 이 분위기 계속된다. 여기에 우리의 불행이 있는 총선 겁니다. 이후에는 정상화가 될까요? 전 그것도 잘 모르겠고 사실 그것도 이게 사실 걱정입니다. 검찰이 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잖아요. 그렇죠. 다 공무원들인데 네. 국민 전체를 위해서 일하지 않고 어느 특정 정파를 위해서 일한다라는 시각을 늘 지금 자초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미 이제 특검이 일상화되고 있어요. 무슨 얘기만 나오면 이제 다 특검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검찰을 안 믿으니까 맞아요. 근데 특검하자는 그 네. 주장 자체가 무리한 건 맞는데 저도 네. 요즘 특검 그러면 좀 수긍이 돼요. 네. 저도 이거 특검 네. 가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대한민국 전체적인 시스템이 무너졌다는 반증이고 네. 이게 특검이 일상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예. 그러니까 신 변호사님은 사실 진보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저 보수 정치인. 네, 보수 정당이고 보수 네. 정치인인데 한 번도 당적을 바꿔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근데 이제 굉장히 위험하다고 판단하니까 이제 네. 저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보수라는 그 말이 좋은 의미의 보수가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이제 걱정을 하는 거겠죠. 전반적으로. 보수의 네. 담론이 오염되고 있어요. 그렇죠. 저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진정한 보수주의자들이 그렇지. 예, 네. 기자회견이라도 해야 된다. 아니, 그러니까 보수라는 게 사회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발전시키고 맞습니다. 점진적으로 개혁하자는 게 예. 보수인데 그러니까 지키자는 건데 그렇죠. 예. 우리가 지켜야 될 전통적인 거나 헌법 체계나 이 시스템들이 지금 다 무너지는데 맞습니다. 보수 정권이 일조한다라는 것은 전 이거 매우 바람직하지 못하고 맞지도 않는다. 네,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동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 왜냐하면 이제 보수주의자의 핵심이 자유 언론이거든. 맞아요. 예. 보수주의자의 핵심은 자본의 자유와 말의 자유예요. 그렇죠. 예. 경쟁, 표현의 예. 자유 이런 그렇죠. 거죠. 예.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지형을 어떤 사람이 와서 완전히 뒤바꿔 놓고 싶다라는 그 의도가 많이 보이는 지금 후보자이기 때문에 네.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정말 근데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 지금까지 지난 몇 달간 지적되고 나온 여러 가지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의 예. 문건들, 뭐 예. 그렇죠. 아들 학폭, 그다음에 딸들 재산 문제, 배우자 인사청탁 문제, 그리고 본인이 이제 있었던 그 청와대 그 홍보수석실에서 벌어졌던 수많은 그 언론 장악 문건들, 우혹 문건들. 예. 이런 등등에 대해서 사실 국민들로서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이에요. 벌써 이 정도면 이분은 안 되겠다. 이런 판단을 정권 내부에서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가 문제야? 학폭 문제는 사실이 아니야라고 주장을 하는데 어제 이제 문화방송 보도를 통해서도 교사가 나섰어요. 저는 굉장히 가슴 아픈 대목으로 보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장시간의 경험으로 축적된 학생 관찰 전문가다. 이제 교사를 이제 그렇죠. 자기 자신, 그러니까 언론에 처음 이제 인터뷰하신 분인데 두려움도 보고 절망도 보고 용기와 의지도 본다. 뭐 이러면서 쭉 얘기를 하는데요. 중요한 포인트는 최근 상황을 봤을 때 당시 아이들, 그러니까 이때 이동관 후보자 아들이 고1이었고 이 피해 학생들도 고1 같은 동급생들이었습니다. 2011년도에. 당시 아이들의 아픔과 절망에 공감했던 자신들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게 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나서게 됐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때 화해한 게 아니다. 이동관 수석은 그때 애들이 다 화해하고 문제 없다. 이제 이런 주장을 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도 지금도 어른들이 그리고 학교가 교사들이 이 피해 학생들을 지켜주지 못했어요. 그때 쓴 아이들의 그 진술서를 보면 이게 제대로 되겠냐, 이 처리가 제대로 되겠냐라는 의문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예,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면 아빠가 청와대니까. 그렇죠. 쟤네 아빠 청와대 홍보수석이야, 실세야. 김송유 이사장한테 전화해서 사실관계 확인하는 수준이었잖아요. 그렇죠. 당시에. 물론 그 아이들이 그때는 몰랐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권력이 있고 돈 좀 있는 집안의 아이들은 그래도 드라마 속 연진이는 어찌됐든 구속이 돼요. 드라마니까. 근데 현실 속에 이동관 후보자의 아들은
문건 하나 남기지 않고 결제 서류 하나 남기지 않은 가운데 일반고로 전학을 가서 명문대학에 진학을 합니다. 학폭 기록을 남기지 않았어요. 예.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이게 공정입니까? 봐줬으니까 안 남아있겠죠. 그러니까요. 이게 상식이냐 이런 상식적으로 답답한 거죠. 이게 지금 대답을 해야 되는 게 그런 문제가 없었는데 왜 그 하나고처럼 굉장히 좋은 학교에서 모든 시설이나 네. 모든 게 왜 일반고로 전학을 했느냐. 문제가 있었으니까 전학을 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네. 지금 문제의 본질은 이거라고 봐요. 저는 이동관 후보자는 이미 MB정부 때 한번 사용됐던 인사잖아요. 그랬죠. 근데 MB정부가 성공했다는 정부는 아닐 겁니다. 왜냐면 박근혜 그렇죠. 대통령한테 넘겨줬으니까요. 당시 MB정부에서 방통위원장 누구 임명했는지 기억하시죠? 유기뇌라고 하는 최시중 네. 그러니까 대통령의 그렇죠. 오른팔을 임명했던 정부.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네. 정권 교체를 여당 내 야당한테 당하는 수모를 겪은 정부 아닙니까? 그렇대. 근데 그 네. 정부에서 홍보수석을 지냈고 사실상 이명박 대통령과 가까운 분을 지금 다시 또 방통위원장에 임명하다 보니까 이미 한번 검증을 받으신 분이에요. 게다가 이분을 임명하니까는 이거 MB 대통령 시즌 2다. MB 대통령 재선 축하드린다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동관 후보자의 그 학폭 관련해서는 저는 다른 거보다도 갑질, 고위공무원의 갑질이 전 여기 들어있다고 봐요. 고위공무원이니까 그 이사장한테 전화까지 그렇죠. 넣지 않습니까? 전 이번에도 박정훈 대령 그 수사단장에 대해서도 법무관리관이 전화를 넣잖아요. 5차례. 맞아요. 그렇죠. 저는 내용 들여다볼 것도 없이 전화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아웃이거든요. 평가가 끝나는 겁니다. 왜 네. 전화를 합니까? 그래서 저는 그 평가가 중요하고 또 하나는 학폭에 대해서 과거에 정순신 후보자 네. 그 국가수사본부장 낙마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또 학폭이 있는데 또 통과가 돼서 임명이 돼요. 그러면 인사정보관리단은 밝혀야 됩니다. 도대체 검증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게 부실인지 아니면 알면서도 눈 감아주는 것인지 그렇다면 존재 이유에 대해서 국민들은 물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당시에 정권 초기에 왜 민정수석실 없애면서 검증 기능을 내각에 옮겨서 검증하는 기능조차도 내각에서 국회 통제를 받겠다라는 것이 한동훈 장관의 설명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럼 지금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물론 국회가 지금 제 역할을 못하는 것도 문제입니다만은 인사정보관리단은 인사검증을 그럼 이렇게 한다는 것이 그러면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도 학폭 인사들 임명하는 것이 정부의 기준인가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답을 해야 된다.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 이동관 후보자 청문회를 잘 준비하고 있습니까? 뭐 놀지는 않는다. 놀지는 않는다. 예, 열심히 하고 있다. 네. 근데 이런 얘기는 하고 있는데 네. 한동훈 장관의 인사청문회 재판이 돼서는 매우 곤란하겠다라는 네. 경각심은 내부에 있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특히 이제 앞서 쭉 열거했던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사생활 보호다 이러면서 안 내놓는다는 거예요, 자료를. 네. 그러니까 자료 제출을 거의 안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아예 그 민주당에서 파일로 만들어 가지고 네. 어떤 자료들을 안 내놓는지 쭉 얘기를 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정말 이런 기초 자료도 안 내놓고, 그러니까 뭐 자녀 유학 관련해서 뭐 아이들한테 송금 내역이랄지 이런 그런 거는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네. 그런 것도 안 내놓는다는 거. 그러니까 네. 이런 거죠. 어차피 국회는 무시를 하는 거예요. 국회에서 인사청문 절차가 있기는 하다만 실제로 거기에서 하루만 견디면 끝난다. 어차피 대통령이 임명할 거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가 대통령 중심제 국가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게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되어야 되는데 국회가 국회의 기능을 전혀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저는 사실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좀 따끔한 한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대통령이 이렇게 국회가 입법하는 것 들 다 판판이 거부권 그러네. 행사하죠. 네. 또 임명하는 인사 최민희 방통위원회에 대해서 여태까지도 지금 넉 달이 지났는데도 임명장 안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직무유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장으로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입법, 사법, 행정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하는 게 민주국가의 기본 원리다라고 하면서 국회의 권능을 좀 살려줘야 됩니다. 근데 국회가 무슨 자료 요청에도 안 내놓고 뭐 그래도 된다. 버티면 끝이다. 뭐 이런 방식으로 가고 있으니까 완전히 의회 기능이 실종되고 있다. 이런 비판이 생길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상당히 부끄러운 게 뭐냐면요. 제가 이재명 대표 후보 시절부터 지금까지 늘 공격했던 포인트가 책임 정치 실종입니다. 왜 책임 안 지냐고 제가 공격을 매섭게 했거든요. 예. 그건 또 제 소신이기도 해요. 예. 근데 제가 그렇게 비판을 했었는데 지금 우리 정부는 어떻습니까? 뭐 이태원 참사부터 해서 오송 참사, 이번에 잼버리, 뭐 수능 문제 누구 하나 책임진 사람 없고 뭐 가끔 기억나는 게 그 교육과정평가원장님이 사임하셨는데 그렇죠. 그거는 이제 현 정부에서 임명하신 분이 아니었죠. 문재인 정부 때 임명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요. 지지율이 30% 내지는 국민들의 불신이 이렇게 높은데도 책임을 안 진다는 것은 굉장히 이것은 안 좋은 시그널을 스스로 주고 있다는 것이고 아까 장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국회를 무시하고 있어요. 행정부가. 근데 국회를 무시한다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국민은 권력자고 권력을 위임한 그래서 대통령은 권한을 행사하는 건데 권력자인 국민을 무시한다는 건 전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루어지는 일들은 전 좀 비현실적으로 보입니다. 아니 근데 저는 제일 황당한 분들이 여당 분들이에요. 예. 국민의힘 분들. 이분은 국회의원들이잖아요. 예. 자기가 행정부 장관이나 내각의 일원이 아니라 국회의 일원이에요. 그러면 국회의 일원으로서 여당이 여당으로서 자기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 있는데 어제도 보니까 행안위 파행됐죠. 그다음에 또 국방위도 파행이 됐죠. 이런데 일조를 한 게 누구냐면 여당 의원들이에요. 여당 의원들이 정부 인사들을 비호한답시고 막 파행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해인 의원 같은 분이 아이 간사님 어디 가십니까? 얘기 좀 듣고 가세요. 막 이러면서 이제 고함을 치고 이런 묻지 못할 장면이 펼쳐지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취재를 해봤어요. 야당 의원들 도대체 왜 이러냐 그랬더니 이상민 장관하고 그다음에 김영환 충북지사를 상당히 보호해야 된다라는 어떤 강압 같은 게 있는 것 같다. 예. 상대적으로 김현숙 장관은 딱히 뭐 보호하려고 하는 느낌은 어차피 없더라. 폐지하려고 했으니까. 그런 느낌은 없더라. 예. 그런데 이상민, 김영환 두 사람에 대해서는 철벽 방어다. 절대 못 부른다. 죽어도 못 부른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당의 역할이라는 게 국회 안에서 국민의 대표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지역구에서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에 가 있는 분들이에요. 네. 그러면 국회 안에서 그러면 내가 여당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 건지 아니, 최소한의 직업윤리, 최소한의 자기 직분에 맞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지. 완전히 무슨 용산 출장소 요원들처럼 그렇게 행동하면 이게 맞습니까? 근데 만약에 뭐 대통령실이나 뭐 국민의힘의 의도가 진짜 뭐 공영방송에 장악에 있다면 설사 그렇게 해서 이동관 후보가 방통위원장이 돼서 공영방송을 장악한다고 쳐요. 만약에 의도가 진짜 그런 것이라면. 근데 그게 저는 총선에 국민의힘에 도움이 될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유권자를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닌가? 뭐 한 4, 5, 6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을 텐데 그때 그 시점으로 보면 이 모든 상황을 이렇게 쭉 보고 있는 중도 유권자들이랄지 이런 사람들이 야 이게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민주주의인가에 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할까? 공학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정치적으로는 저는 별 효과가 오히려 반작용이 있을 것 같다는 이게 저는 생각. 적대적 공생관계의 피해라고 보는데요. 선거라는 것이 늘 이기기 위해 하는 것이고 이기려면 중도 확장을 해서 이기는 게 전통적인 방식이었어요. 그렇지, 그래서 그렇지. 과거에는 정치권이 늘 멋대로 하다가 선거 앞두고는 국민 눈치를 보는 거든요. 맨날 중도 이야기 했잖아. 맞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뭐 무릎도 꿇기도 하고 막 이런 거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거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자기 지지층 코어만 딱 틀어쥐고요. 오히려 상대방을 분열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을 더 분열시켜서 오히려 그 지지도를 깎아먹어가지고 소선거구제 하에서 다수 득표만 하면 되니까 그렇죠. 그냥 표만 얻으면 된다. 당선되면 끝이다. 그리고 또 이제 권력자의 눈치만 또 보겠죠. 그래서 저는요.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고 우리가 사법부는 선출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대통령도 선출하고 국회의원도 다 선출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직접. 그러면 대통령하고 같은 위치거든요. 그 동등한 위치에서 대통령을 견제하고 감시하고 여당이면은 때로는 협조하더라도 잘못됐을 때는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정치는 그게 완전히 무너졌죠. 오히려 자기 공천 하나 받으려고 공천권자 내지는 그렇죠. 대통령실만 바라보고 있으니 저는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옛날에 총재 시절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 여당 취재를 해보면 용산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아무 말도 안 한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그 여당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의원 단톡방 있는데요. 거기에 아무 얘기가 없어요. 수고하십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절이네요. 절. 무건수행 절이네요. 저는 그분들한테 한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게 아니 그렇게 해서 당선되겠죠. 근데 당선되면 뭐 합니까? 국가와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무슨 득이 됩니까? 아니, 그런 거에 별로 생각이 없고 자기. 그러니까 그러려면 공적인 자리에 가시면 안 되죠. 네. 근데 그런 분들이 훨씬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예전에는 그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본인의 열정, 뜻대로. 그렇죠. 그 열정을 가지고 정치를 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최근엔 보면은 그 직업인 생활 정치인 생계형 정치인 이런 분들이 많아져가지고 실제로 국민들의 눈높이보다는 일단
일단 자기 살 길을 먼저 개척하는 이런 부분이 제가 많아진 정당 것 바로 같아요. 세우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 문제점의 핵심이 제도도 제도지만 정당을 바꾸지 않으면요. 그 나라 정치가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사람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람을 배출하는 기관이 정당이거든요. 그리고 헌법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정당을 제대로 바꿔서 공적 사명감,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분들이 들어가는 구조가 돼야 전 정치가 바뀌는 시작점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바뀌겠어요? 정당을 제가 바로 아유. 세우고 있는데 바로 세운다고 하는데 그렇게 힘이 푹 빠집니다. 네,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한 가지만 그 한 1분 남았는데 이철규 사무총장이 배칠몰 시킬 승객은 승선 못한다. 이거는 누구 겨냥한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네. 모르겠어요. 메시지가 약간 좀 소문답 같고 네. 비유 은유 같아가지고 저도 잘 모르겠고요. 네. 그냥 들리는 얘기는 어. 유승민, 이준석 이 두 분에 대해서 어떻게 당해서 이제 공천 과정에서 평가를 할 것이냐인데 뭐 좀 썰이 많이 갈리고 있습니다. 뭐 누구까지는 품고 가자, 누구까지는. 뭐 어디까지는 뭐 하자, 뭐 이게 썰이 갈려서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건 정세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정세에 있어요. 따라서. 예, 정세에 따라서 매우 유동적이고 그리고 어찌됐든 그 양당 공이 네. 그러니까 그 다수 의석을 차지하는 게 목표예요. 다 최소한 그렇지. 과반 이상은 해야 된다라는 게 서로 절체절명의 과제이기 때문에 예. 지금은 알 수 없고 지금은 줄 서라 일단. 입단속하겠다 이런 걸로 이제 인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쓸데없는 소리 해서 괜히 분란 일으키지 마라 이제 이런 알겠습니다. 신호고 예. 핵심은 이제 총선이 다가갈수록 그것은 강도가 세지겠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고요. 방금 신인규 대표가 지지율 30%대 이야기한 거 한국갤럽이 지난 8일부터 10일 자체 조사한 결과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 긍정평가 35%.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예,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신인규 정당 바로 세우기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8월 17일 목요일 KBS 1라디오 최경련의 최강시사였습니다. 내일 아침 7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